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유지영입니다. 오늘은 동남아 최대 ICT 기업인 FPT의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전환 가속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모두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4시 15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리고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발표 내용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또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 첫 무대를 열어주실 연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 나연수 수석님 나와 계십니다. 나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 사업개발본부에서 신규 업체 그리고 사업개발 파트너십을 담당하고 있는 나연수 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수석님 거의 한 5개월, 6개월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긴 시간이 흘렀네요.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항상 똑같이 예. 항상심을 가지고 똑같은 업무를 똑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FPT 오토모티브 이성은 디자인 PM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FPT 오토모티브 CCRC 부서에서 UI UX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이성은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 이제 발표해 주실 텐데요. FPT, 최근에 제 주변에 FPT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동남아 최대 ICT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FPT 코퍼레이션, FPT 그룹. 제가 알기로는 2023년 기준 그룹 매출액이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FPT 소프트웨어는 FPT 그룹의 이제 자회사죠. 예. FPT 소프트웨어도 2023년 기준 매출액이 1조 원이 넘고요. 그리고 사원 수가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하게다 개발센터를 갖고 있고요. 또 많은 엔지니어, 유능한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FPT 소프트웨어의 성장률이 가파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계신데요. 또 FPT 오토모티브도 역시 17년 이상의 도메인 경험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5,500명 이상의 엔지니어가 또 계시고요. 1,800명 이상의 테스터 및 LSI, CAD, CA 엔지니어 또 보유하고 계시고요. 대단합니다. 정말로 그 준비된 기업, FPT 소프트웨어, FPT 오토모티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FPT 소프트웨어 언급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의 매출도 급신장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빨리 올라서 사업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무섭기도 한데요. 예.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한 해의 매출이 50%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그렇군요.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전까지 FPT에 대해서 잘 모르시던 분들이 저희를 찾아주신 부분도 있고, 예. 또 저희와 기존에 함께 하시던 분들이 저희한테 좋은 인상을 받으셔서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 주신 그런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의 잠재력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오늘 발표 내용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두 분 발표 주제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나수영님부터요. 예, 첫 번째 세션과 두 번째 세션을 제가 발표를 하게 됐고요. 첫 번째 세션은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결하는 방법, 오디시를 통한 프로젝트 지원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는 커넥티드 디지털 콕핏,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동차 내 시스템인 CDC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세션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성은 PM님도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세션인 CDC와 3D 디자인의 결합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3D 디자인을 자동차 업계에서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인사이트가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두 분 발표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동차 기계공학에서 이제 전자공학으로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자공학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공학으로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이제는 바퀴 달린 컴퓨터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요. 사실 주변에 문 닫는 카센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의 시대, 어떻게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두 분 연사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 나연수 수석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FPT 소프트웨어 사업개발본부 나현수 수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동차 시장은 일종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형국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이라는 거대한 담론 아래에 디지털 콕핏과 첨단 안전장비 및 주행보조 장비들의 통합, 오토사의 등장, 기능 안전과 같은 높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들을 모두 만족하기 위해 수많은 기업들이 다가올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점에서 입에 침이 닳도록 수많은 기업들이 외치고 있는 것은 바로 소프트웨어 인재 확보입니다. 임진왜란 전 율곡이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것처럼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인재는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경우에 1년당 배출되는 인재는 3만 명 남짓에 불과하지만 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수는 6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죠. 단순 계산으로 봐도 5년간 30만 명 이상의 소프트웨어 인재가 있어야지만 한때 휴대전화 시장을 주름잡았던 노키아의 모양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시장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인재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할까요? 그리고 그 방법은 대체 무엇일까요?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전문 기업에서 사업 개발을 하고 있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현 시대를 보자면 임진왜란 전의 조선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대는 이제 크게 바뀌었고 우리는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인력들을 자유롭게 소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현실적인 제약이 있긴 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 역시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이미 국내외 다양한 거대 기업들은 이러한 방식을 활용해서 리소스의 부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FPT 소프트웨어는 이 방식을 ODC, 해외 개발 센터라는 형태로 고객들에게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ODC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객분들과 미팅을 진행하다 보면 과연 ODC는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이냐? 라고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알듯 말듯한 개념이죠. 해외 개발 센터는 사실 물리적인 형태로의 사무실, 건물 혹은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는 논리적인 의미의 개발 센터에 보다 가깝습니다. 기업이 필요한 종류의 소프트웨어 인재, 이를테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부터 테스터 혹은 엔지니어들을 자유롭게 구성 가능한 논리적인 리소스 풀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기업은 특정 시점의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 혹은 단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유롭게 인력을 구성하여 ODC 제공업체에게 요청할 수 있고요. 저희와 같은 아웃소싱 기업, 특히나 OD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웃소싱 기업은 고객의 요청에 맞게 리소스 풀을 준비해서 업무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물리적인 리소스의 위치는 고객과 같은 장소가 될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리소스가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PC, 인터넷, 사무실과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와 이제 투입된 리소스들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총무 기능은 ODC라는 서비스 내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리소스는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유연성을 바탕으로 고객은 자유롭게 프로젝트 로드맵을 구상할 수 있게 되죠. 이러한 ODC는 기존의 아웃소싱 형태의 업무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고객 벤더 관계에서 벗어나서 기업이 직접적으로 활용 및 관리 가능한 고객 소유의 개발 센터라는 점에서 확실한 차이를 가집니다. 이제 기업은 적시의 리소스를 보유할 수 있으며 이는 인재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에서 벗어나 보다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ODC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어떤 파트너와 함께 해야 할까요? 저희 FPT랑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약간 농담처럼 가볍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실제로 저희 FPT는 자동차 분야의 기업들이 ODC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파트너 중 하나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FPT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습니다. 자동차 분야의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FPT 오토모티브만으로도 5,500명 이상의 리소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위 아웃카 분야, 플릿 매니지먼트 시스템 혹은 자동차 밖에서 벌어지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FPT 소프트웨어 전체 인력을 합치면 전 세계에 걸쳐서 약 3만 명 이상의 리소스를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 최대의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기업입니다. 이러한 폭넓은 리소스 풀은 기업이 필요한 리소스를 적시에 활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규모를 바탕으로 FPT는 기업이 리소스 풀의 규모를 늘리거나 혹은 줄이고 싶을 때 언제든 민첩하고 유연하게 스케일 업 및 다운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실제 많은 기업들이 FPT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 단위에 이른 스케일 업에서 비슷한 단위의 스케일 다운이 모두 가능하므로 기업은 더 이상 리소스 풀의 관리에 큰 노력을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실 사람만 가지고는 이 모든 게 해결되진 않죠. A스파이스 레벨 3, CMMI 레벨 5로 대표되는 높은 프로세스 성숙도 역시 저희 FPT의 자랑이자 동시에 파트너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에 맞게 조직화된 ODC는 고객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고객사와 함께하며 쌓아온 높은 수준의 기술 역량 역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 세계 굴지의 OEM 및 자동차 분야 기업들과 함께해오며 쌓아온 경험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리소스를 제공하는 데에 저희에게도 고객에게도 모두 중요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비용의 효율입니다. 저희가 다른 업체보다 가격이 그냥 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FPT는 리소스 사용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기업에게 비용의 가변성을 증대시켜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예산 활용의 형태가 보다 자유로워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비용의 효율성으로 기업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근면하고 성실한 베트남의 국민성은 덤이고요. 일하다 보면은 고객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한국의 고객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거대 기업들로부터 FPT는 수많은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동차 시장이 겪고 있는 인력 부족의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뿐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인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모두가 인재의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ODC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저희 FPT 역시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부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FPT 소프트웨어 그리고 FPT 오토모티브는 이러한 시대적인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수많은 자동차 업계분들을 응원하고 또 ODC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현실적인 지원을 해드리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노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저희를 불러주시면 저희가 준비된 기업으로서 고객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FPT 소프트웨어 나현수 수석님의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발표였습니다. 저도 발표를 들으면서요, FPT 소프트웨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현수 수석님의 두 번째 세션 IVI 그리고 Connected Digital Cockpit 주제 발표를 다시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선 주제에 이어서 이번에도 발표를 하게 된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 사업개발부의 나연수 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아주 오래된 란치아 델타 인테그랄레라는 차의 계기판입니다. 사실 이 사진을 고르면서 약간 사심이 들어간 선정이긴 한데요. 이 시절의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계기판은 그 구성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스트루먼트 패널이라고 통상적으로 불리는 이 계기판은 운전자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이를테면 엔진의 회전수를 나타내는 타코미터, 속도계, 연료계, 수온계, 그 외에 다양한 램프들을 통해서 차량의 상태가 어떤지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차량은 사실 이거로 좀 부족합니다. 운전자에게 훨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보들이 운전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잘 정돈되어서 제공이 돼야 됩니다. 우선 생각나는 것만 간단하게 몇 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행 보조를 위한 차간거리, 차선 유지 보조를 위한 정보, 사각지대 알림과 사각지대 모니터링, 내비게이션, 지도, 오토매틱 미션의 상태 및 단수, 라디오나 오디오의 상태,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나오는 트립 컴퓨터, 타이어 공기압, 정말 예전의 차량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다양한 정보들이 모두 필요하죠.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전자에게 전달하고 운전에서의 경험을 보다 매끄럽게 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시작된 디스플레이 형태의 인스트루먼트 패널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차량 내부의 모든 영역에 걸쳐 시작된 시스템의 통합을 통해서 디지털 콕핏이라는 개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디지털 콕핏의 정의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에 발맞추어 운전자가 이동을 하면서도 차량을 완전히 통제하고 또 다양한 편의 장비를 통해 보다 나은 운전자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흔히 디지털 콕핏이라고 불리우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간단하게는 대형 디스플레이들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보다 편리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면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자면 음성인식,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등의 다양한 운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운전이라는 경험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하나의 통합된 체계인 디지털 콕핏은 단순히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콕핏 도메인 컨트롤러에 통합된 AVN과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RSE라고 부르는 장치, 그리고 클러스터 및 HUD 등의 다양한 장비와의 통합, 그리고 차량 내부의 운전 보조 시스템 ADAS라고 부르죠. 그리고 텔레매틱스 등과의 연결을 통해서 차량이라는 이동수단이 운전자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매끄럽게 통합하고 차량을 보다 손쉽게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단순히 대형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몇 개와 음성인식 혹은 제스처 기반 HMI, 그리고 음향 출력을 위한 스피커로 이루어진 하드웨어 조합이지만 콕핏 도메인 컨트롤러와 다양한 차량 내 장치와의 통합, 그리고 이를 통해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엄청나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동안 운전자는 차량 내에 설치된 카메라와 AVN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커넥티비티는 차량 내 소프트웨어를 OTA를 통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운전자는 이렇게 새롭게 업데이트된 서비스들을 아무런 별도의 조작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미 적용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클러스터 내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전에 집중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주의 혹은 경고를 줄 수도 있죠. 저만 해도 어떤 특정 자동차 모델을 운전하다 보면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 차가 핸드폰을 보지 말라는 경고를 저한테 띄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통합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면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건강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을 경우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될 수도 있죠. 이러한 디지털 콕핏은 2019년 이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며 자동차 시장에 거대한 트렌드를 불러왔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기업들은 기업들이 가진 고유한 브랜드의 이미지를 다양한 디스플레이들의 커스터마이징 형태로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수많은 운전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러한 변화에 열광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행 보조 시스템과의 통합을 통해 보다 안전한 차량이 되었으며 스마트폰, 텔레매틱스와의 매끄러운 연결성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이 차량 내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디지털 콕핏이야말로 미래에 다가올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이라는 담론의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탈 것 및 장비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관련 자동차 업계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엄청난 성장을 이룩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매우 반가운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자동차 산업의 기업들에게는 커다란 숙제 하나를 남길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콕핏은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의 핵심 요소이고, 그렇다는 것은 역으로 디지털 콕핏의 소프트웨어야말로 운전자 경험 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뜻이니까요. 이 소프트웨어의 완성도와 수준이야말로 디지털 콕핏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됩니다. 좋은 디지털 콕핏의 개발에는 숙련된 스페셜리스트 팀이 필요합니다. 이는 곧 고도로 숙련된 리소스가 필요하다는 말이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변화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앞선 발표에서의 내용과 같이 기업들은 만성적인 소프트웨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전 세계에 걸친 리소스 소싱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저희 FPT와 같은 아웃소싱 기업 역시도 빠르게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FPT 소프트웨어는 지난 15년간 IVI 도메인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AVN, 디지털 클러스터, HUD, 텔레매틱스 영역에서만 150개 이상의 제품을 전 세계 최고 수준의 OEM, 티어 1 기업들을 위해 개발해 왔습니다. 그 중엔 에이스파이스 레벨 3와 같은 높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가 적용된 제품들도 상당수 있었고, FPT는 당연히 이러한 컴플라이언스를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 1,500명에 달하는 풍부한 IVI 관련 리소스와 오디시 등의 유연한 서비스 모델로 온쇼어, 니어쇼어, 오프쇼어 하이브리드 형태의 아웃소싱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 있는 풍부한 방법론 및 솔루션을 통해서 디지털 콕핏 분야의 어려움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가지고 있죠. 이미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과 협업 중인 저희 FPT는 앞으로 다가올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의 커넥티드 디지털 콕핏 분야에서 고객과 함께 미래로 향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FPT 소프트웨어 나연수 수석님의 열정적인 또 두 번째 세션 발표 들어봤습니다. 이번 나연수 수석님의 발표 내용의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 콕핏인 것 같은데요. 사실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의 중요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디지털 콕핏에 대한 중요성, 주목성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콕핏이 자동차의 사용자 경험을 총괄하고 통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디지털 콕핏은 운전을 하는 운전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용 차량에 일반적으로 밖에 팔리고 있는 일반적인 차량의 운전자들의 운전 경험을 총괄하는 그런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DC야말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나현수 수석님께서 중요하게 계속 언급을 해주신 디지털 콕핏,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으로 갈수록 디지털 콕핏의 중요성도 증가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내 자동차 기업들도 이 부분을 많이 주목하고 또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경주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 이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특히 디지털 콕핏 관련해서 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제 생각에는 인력난 문제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뉴스 자료를 제가 인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단적으로 몇 가지 예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OEM 기업,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그리고 KG, 그리고 그 밑에 함께하고 있는 티어1 벤더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미 해외 개발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해외 개발 센터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도 있고요. 혹은 아웃소싱 기업을 포함해서 아웃소싱 기업과 함께하면서 파트너십을 통한 개발 센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말인즉슨 지금 현재 시대에 와서 글로벌 아웃소싱은 일종의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필수적인 선택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현수 수석님의 발표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FPT 오토모티브 이성은 디자인 PM님의 발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조금 사진을 봤는데 자료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FPT 디자인 부서 분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원 PM님께서 발표해 주실 주제가요. 그 자동차 HMI,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죠. 네.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할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인데 특히 3D 시각화 응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발표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은데요. 이성원 디자인 PM님의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FPT 디자인 부서를 대표하여 발표를 진행하게 될 이성은 매니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CDC와 3D 디자인의 결합입니다.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초 단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용자 경험을 새롭게 정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제조 방식에서부터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제조사들도 자동차를 더욱더 스마트하고 편리하도록 적극적으로 다양한 기술을 도입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는 자동차 디자인 단계에서 3D 그래픽을 입히는 것들입니다. 이 기회를 저희 FPT 디자인도 인지를 하고 있고 3D 디자인 기술의 잠재력을 탐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3D 관련하여 저희 팀이 최근에 수집한 데이터와 경험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전달드릴 아젠다는 크게 5가지입니다. 오늘의 발표의 개요, 잠재적인 기회 분석, CDC에 접목시킨 3D 디자인 적용 사례, CDC를 위한 3D 디자인 설계 시 저희가 접하고 있는 어려움들, FPT 오토모티브 디자인 부서에서 진행한 적용 사례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 3D 디자인의 기술 활용 분야와 CDC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디자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3차원 공간에서 물체를 재현하거나 디자인하는 그래픽 기술입니다. 이 분야도 벌써 60년간 다양한 형태로 성장해 왔으며 다음과 같은 산업 분야에서 효과적인 기술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산업 디자인에 더불어 애니메이션, 자동차, 게임, 건축, 이벤트, 실내 공간, 주얼리 디자인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3D 디자인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의 크리에이티브 영역임에 동시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더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강력한 기술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CDC는 칵핏 도메인 컨트롤러의 약자로 자동차에 탑재된 디지털 장치를 제어하는 컴퓨팅 시스템입니다. 자동차 디지털 시스템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CDC는 차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시보드에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차량 데이터를 쉽게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CDC 시스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치가 활용됩니다. 클러스터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 유닛 디스플레이, 후석 엔터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그리고 카메라와 센서와 같은 기타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이를 보면 브레이크 페달, 가속 페달과 같은 물리적인 제어 시스템 다음으로 많은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매우 긴 시간을 소비할 수 있게 되고 디자인의 영역 범위도 확장되어 사용자가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굉장히 잠재력이 높은 산업 분야임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해당 산업의 트렌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음 챕터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동차 산업에서도 VR, AR에 대한 인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 자동차 쇼룸, 차량 내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측정하는 용도,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ADAS와 관련 기능을 활성화하여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활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의 적용 사례들 모두 유저에게 3D 디자인과 VR, AR을 결합하는 데 있어서 비롯됩니다. 자동차 관계자들은 최근 AR, VR 기술이 자동차에 가져다 줄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고 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자동차 산업에서 시장의 규모는 51억 달러에 달했으며 향후 5년간 20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2D적인 GUI 디자인으로 가득했던 차량 내 디스플레이 상에서 3D 디자인을 접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IVI 시스템이 더 고도화되고 발전하면서 디스플레이 여상의 정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2D 디자인에 대한 유저들의 눈높이도 높아졌습니다. 유저들은 깜빡이는 테레일 이미지와 2차원적인 아이콘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따라서 정보 요소들을 3D로 표현한다면 좀 더 신선하고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기술 향상을 위한 투자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 차량의 성장 추세에 따라 제조사는 가솔린 차량에는 없던 새로운 기능들을 탑재해야 하고 3D 디자인은 이를 더 풍부하고 사실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게끔 도와줍니다. 사용자의 관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경험한 조금 더 직관적이고 편리한 경험을 차량 내에서도 제공받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조사 입장에서 3D를 접목함으로써 올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경험 향상입니다. 가상 환경에 들어온 사용자는 물체를 자유롭게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색상, 크기, 모양 등을 원하는 대로 즉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VR 헤드셋만 있으면 실제 장소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잡한 데이터를 시각화합니다. 일부 유형의 데이터는 3D를 통해 더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시처럼 ADAS 시스템이 장거리 센서와 결합이 되면서 실시간 차량 통행량, 보행자 수, 위치, 주변 차량과의 사용자 간의 거리 등 방대한 양의 정보를 3D로 표현한다면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사용자가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간 이해력의 향상입니다. AR과 3D 디자인 기술을 적용한 위의 어플리케이션은 단면도를 참조할 필요 없이 엑스레이 모드 기능을 통해 운전석 크기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전체 차량 면적의 운전자석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D는 다양한 여러 장점들 덕분에 자동차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3D 기술은 설계자가 실제 프로토타입을 반복적으로 제작할 필요 없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차량 구조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프로토타입 제작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과 자동화 기술의 결합은 교체 부품의 가격 또한 낮출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3D 기술은
인터페이스 디자인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디스플레이 시스템에서는 3D 기술을 통하여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100년간 유지되어 오던 원형 인터페이스를 혁신하는 변화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1, 2번 이미지가 실예입니다. 3번의 예시는 GM의 하머 드라이브 모드인데요. IVI 시스템에서 3D 기술이 운전 모드 등 다양한 기능에 적용되어 사용자에게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후속 엔터테인먼트 디스플레이에서는 3D 기술이 가벼운 게임 등과 같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술을 제공하여 탑승자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미래 자동차 주요 트렌드는 자율주행 전기차입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레벨 5에 도달하면 위 이미지와 같이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 없이 가상 비서 시스템을 통해 차량을 제어하고 원하는 동작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GMC 시에라의 클러스터와 IVI 시스템입니다. 전자식 밸런스와 타이어 공기압과 같은 정보를 3D 기술로 센서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연결한 프로덕트의 사례입니다. 스크린 내 3D 모델은 차량의 실시간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곧바로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합니다. 다음으로 3D 기술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적용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의 한계는 차량 속도, 도로의 경고판, 표지판, 차량의 잔여 연료 등 단순한 정보를 표시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AR의 발전으로 일부 고급 차량 제조사들은 내비게이션에 3D를 입혀 사용자가 상황을 좀 더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향후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클러스터, IVI, 디지털 미러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측의 예시는 소니와 혼다가 공동 개발한 컨셉카인데요. 생성된 3D 이미지로 주변 환경을 게임화하는 ADAS 부문으로 CES 쇼 2024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컨셉입니다. 이와 같이 게임화 기능은 차량 후속의 보조 스크린 시스템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2.2면에 3D 디자인에 직면한 어려움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년 이상 발전해온 3D 기술은 자동차 산업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기술입니다. 따라서 제조사들은 아직까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스플레이 성능에 대한 이슈입니다. 3D 모델 렌더링은 2D 이미지보다 훨씬 많은 칩, 램, 하드 드라이브 용량 등의 하드웨어 리소스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부드러운 움직임을 위하여 초당 30프레임 이상의 프레임 렌더링 속도를 구현을 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한 주행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차량 하드웨어는 PC나 스마트폰과 달리 동시에 수많은 작업을 처리해야 합니다. 화면 인터페이스의 그래픽 처리 외에도 내비게이션, 위치 확인, 가상 비서, 입력 작업 관리, 요청 관리 등 많은 메인 및 하위 시스템이 병렬적으로 실행되어야 하여 상당한 메모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3D 디자인을 잘 활용하려면 안전 표준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규 기능이 탑재될 때 사용자가 기능 사용에 익숙해지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CDC의 HMI는 더욱더 직관적이어야 합니다. 동일한 화면에 너무 많은 3D 요소를 남용한다면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3D 요소는 한 스크린당 한두 개로 제한되는 것이 좋습니다. 3D로 무언가를 시각화할 때는 2D보다 명확한 이점이 있는 중요한 그래픽 요소에만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D 요소의 응답 속도도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부드러워야 합니다. 운전자 시각을 뺏는 시간은 최대 1초, 그리고 2초 안에 동작을 수행하여야 하며 응답 시간이 최대 3초를 넘기면 안 됩니다. 어느 단계든 긴 응답 시간은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D 디자인은 자동차 업계에서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바로 응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좌측의 HMI 워크플로우는 게임 디자인 전용 3D 툴킷인 언리얼 엔진의 제안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GMC, 캐딜락, 리비안과 같은 자동차 제조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언리얼 엔지니어에게 HMI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세스를 3D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적용한 제품의 수는 아주 제한적이며 관련된 정보도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FPT에서 진행 중인 연구를 통해 이 워크플로우가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3D 디자인 툴킷이 너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어떠한 툴킷과 툴을 활용해야 할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진행을 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FPT 디자인 부서에서 진행했던 사례들입니다. FPT 디자인에서는 앞서 연구하고 공유드린 지식들을 실제 제품에도 구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제품은 IVI 프로 프로젝트입니다. 고객 요구사항에 따라 기존 디자인을 재검토한 후 새로운 디자인 컨셉을 도출하여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화면과 같이 재설계했습니다. 특히 HUD 스크린의 ADAS 기능을 활용하여 3D 정보를 가장 신속하고 눈에 잘 띄도록 연구하였습니다. 저희 팀이 구현한 HUD 시스템에서의 3D 정보 표시 방법을 시뮬레이션한 영상입니다. 차선 변경 안내 정보를 실시간으로 3D로 표현하여 사용자가 보다 쉽게 정보를 파악하고 적시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FPT 디자인팀은 내부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기술 동향을 연구하고 이를 협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초기 컨셉 단계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여 디자이너는 아이디에이션 단계를 가속화하여 다양한 디자인 방향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프로세스 접근을 통해 전통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의 몇 달의 시간을 몇 주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앞서 소개해드린 방식으로 도출한 FPT 디자인 부서의 결과물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FPT가 유니티 엔진과 해당 툴킷을 활용하여 자동차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할 경우에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연구였습니다. 게임 개발용 툴킷을 활용했지만 자동차 3D 인터페이스 디자인에도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향후 자동차의 하드웨어에서 복잡한 3D 정보를 표현해야 할 경우 해당 툴킷의 성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PT 디자인 부서는 이 외에도 3D 자동차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한 프레임워크 연구 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드린 발표 내용은 최근 FPT 디자인 팀이 경험을 통해 수집하고 배운 CDC의 3D 디자인 기술의 결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자동차 산업에서 3D 디자인의 중요성과 FPT 디자인 팀의 역량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협력하여 혁신적인 제품을 함께 만들어가고 고객사와 엔드 유저분들 모두에게 큰 베네핏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성은 PM님의 발표를 잘 들어봤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3D 디자인의 중요성과 그리고 또
FPT 오토모티브 디자인 팀의 디자인 역량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좀 있는데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이 2D에서 3D로 가면은 아무래도 그 용량이 커지지 않습니까? 하드웨어 용량이라든가 커지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실제 실무에서 그런 부분들을 옵티마이징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요? 네, 이 부분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가 다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 보니까 네. 다양하게 연구가 되어 가고 있지만 저희 디자인 팀 내에서는 현재도 2D 툴 내에서도 이미 많은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혁신화해서 옵티마이징 하여서 DX 툴 전환을 통해서 용량을 줄이는 작업을 많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네. 많이 진행이 됐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믿음을 갖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제가 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보통 디자인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에이전시가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예, 예. 보통 디자인하면 이제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FPT 오토모티브의 경우에는 이 에이전시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FPT 디자인은 단순한 에이전시가 아니라 디자인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총괄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에이전시가 기존에 하던 업무까지 모두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의 에이전시가 했던 업무까지 다 커버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시가 필요 없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네요. 네, 기존의 고객사와 한국 에이전시가 근무를 하던 이 워크플로우에서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저희는 실제로 그 고객사의 그런 인력까지도 소화하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EPM님 발표 내용 중에 그 유연한 HMI는 차 주인이 차의 다양한 기능을 개인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차주가 그 차에 대한 어떤 사용자 경험을 본인이 이제 그 느꼈을 때 그거를 다른 사람과 다 똑같은 사용자 경험이 아니라 뭔가 차별화된 그런 개인화된 경험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많은 차주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 굉장히 흥미있어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개인화된 사용자 경험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향후의 플랜이랄까, 이런 구상이랄까,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이 부분은 2D적이나 3D적으로 양쪽으로 다 개발이 돼가고 있는데요. 네. 각 기존의 자동차에는 탑재되어 있지 않았던 다양한 서비스를 같이 결합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3D를 통해서 기존에는 전혀 자동차 내부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뭐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 내부의 그 의미가 좀 더 바뀌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네. 저희가 그 안에서 디자인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아까 그 3D 디자인이 이제 아무래도 그 자동차 업계에서 비교적 새로운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바로 따라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2D처럼요. 네. 지금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상 이제 만들어 나가는 구축 단계입니다. 예. 저희 FPT 디자인도 그러한 단계이다 보니까 게임 산업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툴킷을 적용하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60년 동안 3D 산업이 발전해 오면서 쌓여왔던 툴킷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자동차 산업에도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이성훈 디자인 PM님의
발표를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세션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다음 세션은 오토모티브 테스팅 전환의 가속화라는 주제로 브이푸앙 타오 매니저님의 발표를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FPT 소프트웨어 베트남에서 온 타오입니다. 오늘 웹비나 참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번 섹션은 자동차 테스트 서비스에 대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FPT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테스팅 팀에 대한 소개하겠습니다. IBS라는 부서입니다. IBS는 Independent Verification Services 의미하며 FPT뿐만 아니라 베트남 최대의 소프트웨어 테스트 서비스 제공하는 팀입니다. 인원수 총 900명이 있으며 베트남 세대 도시 하노이, 다낭, 호치민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6년 이상 경험 보유하여 전 세계 클라이언트 200군데 정도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격증 보유하고 있고 테스트 자격증 ISTQB부터 프로젝트 관리 자격증 PMP, PSM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분들을 어떤 과제, 어떤 도전을 해결하고 싶어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할까요? 16년 이상 품질 보증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희가 요약하는 일반적인 고객사의 도전 아니면 과제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고민과 비슷한 과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사의 업계에 대한 깊게 이해하는 파트너를 찾고 싶은 클라이언트입니다. 두 번째, 고객사가 QA팀, QA 솔루션이 따로 없고 외부 서비스 필요한 과제. 세 번째, 매우 일반적인 문제죠. 임시 아니면 시즌적 인원 필요하는 과제. 네 번째, 테스트 팀이 랩 테스트 옵스에 대한 자동화 테스트 경험이 부족한 클라이언트. 다섯 번째, 경험이 부족함으로 에자일 스크럼 적용 시 많은 어려움이 겪은 클라이언트. 마지막으로 잘못된 자동화 접근 방식으로 인해 시간, 비용, 공수가 계획보다 많이 발생하는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제, 이런 도전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다음과 같이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엔드-투-엔드 디지털 보증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모든 산업, 모든 테스트 활동, 테스트 레벨, 테스트 타입을 수행 가능하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랩 테스트 옵스 및 자동화 테스트 서비스입니다. 자동화 테스트 구현, 개발, 수행까지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인기가 많은 AI 기능 테스트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테스트할 때 고객사 장비들을 이동이나 아니면 운송하는 것이 여러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원격 테스트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산업에게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오늘 자동차 테스트 서비스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국내 고객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고객사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파나소닉, 이아자기, 미국 포드, 그리고 베트남 빈파스트 등 저희 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저희가 각 영역에 보유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동차 테스트 분야에 일하고 있는 인원이 총 335명이 있습니다. 그중 디지털 조정석, 콕핏 영역에 270명이 있고 운전 보조 시스템 55명 이상이 있습니다. 공장, 딜러, 고객 서비스는 160명이 있고 텔레마틱스 같은 경우는 25명 정도 인원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 보시면 핵심 인원은 저희 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유연한 인원은 플렉시블하게 저희 부서 말고 FPT의 다른 부서에 활용할 수 있는 인원수입니다. 다양한 프로젝트 규모를 지원을 가능하며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유연하게 인원 및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준비된 인원, 리소스 제공하고 고객사에게 부담되지 않게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품질 보증 서비스는 요약하게 말씀드리자면 크게 6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리 테스트. 아까도 말씀드리는 듯이 저희가 모든 테스트 활동, 레벨, 그리고 테스트 타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화 테스트. 실력이 좋은 풀스택 엔지니어 인원과 많은 툴을 사용을 가능합니다. 특히 저희 팀이 직접 개발하는 툴도 있습니다. 세 번째, 특정 테스트, 보안성 테스트, 기능 안전 등 고객사 필요한 모든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 가능합니다. 네 번째, 글로벌 필드 테스트. 아시다시피 FPT는 전 세계에 지사가 있으니 베트남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필드 테스트 진행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원격 테스트. 자동차 장비 해외로 운송할 때 여러한 문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통관 문제라든지 보안 문제라든지 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격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인증, 자격증 따기 위해 사전 테스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시간 부족함으로 자세한 내용을 이번 섹션에 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고 자료를 다운받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 테스트할 때 똑같은 동작 반복으로 해야 되는 테스트 케이스나 테스트 시나리오가 많죠. 시간과 공수가 많이 들었죠. 그런 시간과 공수 그리고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게끔 자동화 테스트 서비스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동화 테스트를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많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을 한 후에 다음과 같이 단계 6개로 수행을 할 겁니다. 먼저 스텝 1, 가능성 확인입니다. 저희 FPT 쪽은 자동화 수행 가능한지는 먼저 확인을 단계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면 고객사에게 어떤 베니피스를 받을 수 있는지 Return on Investment, ROI를 먼저 확인하고 판단을 합니다. 스텝 2, 툴 선정합니다. 많은 툴을 사용을 가능하며 저희 FPT는 많은 파트너십 관계에 있어서 라이센스 비용을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스텝 3, 프레임워크 선정입니다. 스텝 4 같은 경우는 필요하시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필요하시면 POC 한두 달 정도 진행을 합니다. 스텝 5, 테스트 스크립트를 개발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및 유지 보수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 사례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객사가 국내 자동차 OEM 회사 티어 1 회사입니다. 2015년도에 테스트 요구사항이 급격히 증가하는 바람에 인하우스 인원만으로 담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많은 아웃소싱 회사 중 FPT 소프트웨어를 선정해 주었습니다. 20명의 인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300명 이상 인원으로 늘었습니다. FPT는 끊임없는 노력과 개선을 통해 거의 10년 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며 많은 기능, 제품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ABN, 클러스터, 텔레마틱스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프로젝트 진행하는 동안 급하게 많은 인원 추가적으로 투입할 때도 있었는데 저희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체 없이 프로젝트를 잘 수행해서
기능, 제품 정해진 시간에 문제없이 출시되었습니다. 시장에서도 고객사의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자동차 테스트 서비스에 대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FPT 소프트웨어 자동차 품질 보증 서비스의 V푸엉 타워 매니저님의 발표를 잘 들어봤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웨비나 마련된 전체 세션이 다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하신 분의 노력이 그대로 느껴지는 또 성의 있는 진정성이 있는 프레젠테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웨비나가 시청자 여러분 실무에 여러모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FPT 소프트웨어, FPT 오토모티브 기억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